오늘 말씀드릴 차량은 GLS 450 차량인데요. 이제까지 GLS 450D랑 GLS 580만 있었는데 이제 GLS 450이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차량 X7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X7 같은 경우는 X7 40i나 50i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솔린이 주력 모델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주력 모델이 580이었고 580이 차량 가격이 1억 8천 거의 세금까지 하면 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X7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GLS 450이 나오면서 그리고 가격도 GLS 450D랑 동일하게 1억 5,500만 원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대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GLS 450D 그러니까 그 전 모델인 GLS 400D 차량을 제가 대략 한 2년, 3년 정도 몰았었는데요. 저희 운전 습관이 대부분 시내 주행을 하는데 GLS는 이게 그래도 전기통 디젤이지만 디젤이다 보니까 가솔린이 주는 그런 완벽한 부드러움은 느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GLS 450 이 차량이 채워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450이랑 동일합니다. 제가 탔을 당시에는 GLS 400D는 이거보다 더 작은 별 모양의 21인치 휠이었습니다. 근데 그 휠이 이 차체에 비해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휠로 변경을 했고 이 휠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450D나 400D나 지금 이 휠로 변경이 되면서 저는 이 휠이 어떻게 보면은 이 GLS랑도 가장 잘 어울리는 사이즈의 디자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하기, 타이어를 변경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GLS 580에 들어가는 23인치 휠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가 너무 얇고 타이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휠이 디자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가장 좋은 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실내 보시면은 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달라진 점이 저 핸들에 이제 우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저게 굉장히 주행하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다음 차를 살 기회가 있으면은 핸들은 무조건 저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꿀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GLS 450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모니터의 유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실내는 지금 블랙 가죽 시트인데 외관도 블랙이고 실내도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색깔의 조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블라인드가 들어갔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선블라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데 GLS는 이제 S클래스급이다 보니까 이 선블라인드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LS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3열까지 있다는 점인데요. X7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트렁크 공간은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GLS 같은 경우는 3열까지 펴고도 이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3열까지 펴고 골프백을 2개 싣고 보스턴백까지 2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X 같은 경우는 이걸 접은 상태에서도 골프백 4개를 싣기가 조금 애매한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을 생각한다면은 비교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GLS랑 X7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GLS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LS만의 장점이 있고 X7만의 장점이 있겠지만 GLS에서는 이 발판 있잖아요. 이 발판이 이거는 이제 고정식 발판인데 GLS 600 마이바흐에 들어있는 발판을 외부에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이랑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부품으로 사용하는 거를 외부 업체에서 장착을 해주더라고요. 그 발판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레인지로버나 다른 모든 차량의 전동 발판에 비교를 해봐도 면적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누가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고 아이가 타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고급차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시보드 가죽. 대시보드 가죽 같은 경우는 요새는 E클래스, E200도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요새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 라미네이티드 유리, 이중 접합 유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정숙하고 사운드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거 이 두 가지는 이제 만약에 1억 넘는 차를 사신다면은 꼭 그거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차랑 X7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게 X7 같은 경우는 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장점으로 하고 GLS는 차가 좀 굼뜨고 좀 아저씨 차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오랫동안 운행을 해보면은 편한 느낌은 GLS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고요. X7은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구매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잖고 편안한 튀지 않는 차를 원하신다면 GLS 그리고 GLS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 마이바흐 발판까지 작업을 하셔서 타시면은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GLS의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었던 디젤밖에 없다는 라인업이 ISG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48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잠깐 여기 잠깐 몰아봤는데도 부드럽고요. 연비가 450D 디젤이 이제 많이 좋긴 하지만 조용하고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가솔린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1억 5,500만 원이면은 금액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나 이런 옵션까지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굉장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까지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시다면 이번 달에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부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